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태민 경제TV입니다.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또 공매도 재개일이기도 합니다. 시장 과연 어떨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. 제가 불철주야 만드는 자료들 다 있습니다.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들을 그 외에 또 시시각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텔레그램 하태민 경제TV 한칸TV 경제TV 들어오시면요. 제가 만드는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주목해야 할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0일 날 그 상호간세 발표 그 다음에 협상 그 이후에 협상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K푸드가 어떤지 계속 그 유튜브들 통해 체크하는 건데요. 미국에서 요즘 떡이 유행이라는 거 떡을 갖다가 시리얼처럼 우유에서 말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K푸드는 계속 되고 있다. 그 다음에 교촌치킨이 미국에서 뭐 양이 작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유튜버가 가봤더니 뭐 미국의 버팔로 윙과 별 차이 없더라. 그래서 그건 낭설이다. 뭐 이런 얘기들. 그다음에 이번에 미얀마 지진 뭐 이런 얘기들 뭐 등등 주식에 판단하시는 도움되는 결국은 뭐 K푸드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우리 음식료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공매도 재개일이 드디어 1년 7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가 재개가 됩니다. 그런데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그동안 공매도 금지라서 많이 줄었잖아요. 한 7, 8조 정도는 공매도가 나와야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지금 과연 3월 31일 월요일 시장이 어떨지 물론 이제 그러면 옛날 상을 봐야 되겠죠. 근데 다들 옛날이네요. 2008년 서브프라임, 2011년 유로존 재정 위기,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했던 것들. 그 다음에 지금 2013년 11월 6일부터 이번에 3월 30일까지 정확하게는 3월 28일이죠. 금요일까지 이렇게 됐는데 과거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과거 세 차례를 보고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. 이 세 차례 하고 나서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.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비논리적,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 접근이죠. 뭐냐면 공매도 금지는 언제 합니까? 네, 아주 안 좋을 때 폭락기에 하죠. 그럼 재개는 언제 하죠? 네, 안정이 된 후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서 하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이 안정기에 공매도를 재개한 거지 공매도를 재개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건 아니죠.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떨어진다. 또 하나가 과거에는 뭡니까 다 긍정제적 코로나도 마찬가지죠. 세상이 멈추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던 건데 지금 우리 이건 뭐죠? 전산 시스템 공매도 전산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일이죠. 이것도 비경제적 요인이죠. 그래서 그 이전과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. 따라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는 낙관론도 타당하지 않고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는 우리 공매도 재개일 내 주가가 어땠나 정도만 참고하는 게 적절하다. 그래 봤더니 2008년에는 공매도 재개일날 양시장이 제법 올랐어요. 공매도 재개일날 외국인들이 그 다음 날도 큰 복순 매수했는데 그건 정말 세계 금융위기는 정말 서브프라임은 옛날 얘기죠. 리만 브러더스 망하고 한 얘기. 비교적 그래도 2010년 이후에 유로존 재정위기 최근에 코비드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걸 보면 공매도 재개일날 외국인의 공매도가 크게 늘었습니다.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코스피가 폭락을 했죠.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코스피는 그래도 버텼는데 코스닥은 큰 폭 하락했어요. 그 다음날 좀 반등을 했는데
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공매도 재개되고 외국인이 큰 폭순 매도를 하면서 양시장이 무거운 행보를 보일 거다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우리 연기금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느냐에 따라서 낙폭이 좀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공매도 어떤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 것인가 다 이것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다 자료들마다 다 달라요.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유한타 증권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게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봤는데 열심히 유한타 증권에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네요.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역시 많습니다. 2차 전지가 결국은 대차가 이렇게 많이 된다 하는 것은 꼭 대차를 한다고 해서 공매도를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공매도를 할 개연성이 높아지죠. 그만큼 업황이 어려우니까 그 외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또 유상증자도 앞서고 유한양행 아모레퍼시픽 근데 요즘 보면 아모레퍼시픽 한미반도체 삼성SD 다 요즘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이미 이런 자료들도 제가 올렸습니다.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일 전일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것도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큰 폭순 매도했군요. 유가증권 시장에도 큰 폭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각 1,000억 이상씩 같이 순매도했다. 이거 상당히 좀 신경 쓰이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1,000억 이상 순매도한 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3월 17일부터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처음입니다. 1,000억 이상 순매도. 그래서 이제 순매수 다 했나? 순매도로 돌아서나? 이런 생각 아직은 판단이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좋지 않은 변화에 분명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코스피가 이러면 코스닥은 더 말할 게 없겠죠. 코스닥은요 지금 3월 20일부터 본다면 사실은 3월 19일부터 코스닥 시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3월 29일부터 7거래일 동안 본다면 하락 종목 수 1000개 넘는 날이 5일이나 되네요. 와 상당히 그다음 최근에 7거래일 동안 낙폭이 6% 상당히 큰 폭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하락에 보니까 투신이나 연금이 엄청 팔았네요. 하락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. 투신이나 연기금이 팔아서 그래서 코스닥은 투신 연기금 영향력이 좀 큰데 이들이 순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코스닥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 애청자님께서 주식 혼자 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립니다. 또 우리 하 대표가 감각이 요즘 좋다. 우리 하 대표 감각이 좋을 때는 많이 써먹으십시오. 공약주 삼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프로연중 넥스트 바이오 지금은요 이제 오름 테라퓨틱스 그다음이 한테 이런 종목들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요 금요일날 그 어려운 장에도 이 종목 다 야무지게 올랐죠. 넥스트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한테 다 내용들이 좋은 주식이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들 중요한 거는 뭐냐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 장에 코스닥이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 손해 안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. 늘 말씀 잘 지키면 이렇게 폭락한 후에는 또 급등하는 먹을 자리가 나오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돈을 잘 지키고 있어야 뭘 해서 쭉 수익을 내지 내려올 때 다 깨먹어버리면 올라갈 때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. 그래서 물론 이들 종목도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을 제가 우리 회원님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혼자 하지 마십시오. 저 같은 참모를 한 정연 프로그램 가입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참모를 한 두세 명 두고 사업을 할 때 알바를 한 두세 명 두고 사업을 하셔야죠. 혼자 하시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다. 그래서 이미 저희 회원님들은 이번 장에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다. 물론 수익도 조금 나고 있습니다만
자, 이 상황에서 이제 첩첩산중이다. 참 답답한 표현인데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, 뭐죠? 네,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네, 전략을 수립할 수 있죠. 아까 말씀처럼 계속 그동안에도 제가 나스닥이 이렇게 이 첫 하락할 때, 이 다음 날부터 제가 이 하락이 의미심장하다 하면서 계속 현금 유동성 뭡니까? 현금도 늘리고 매매는 철저히 초단기로 해서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자. 네, 대책이 전략이 서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지키면 이 하락장이 잘 지키면 이제 마진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안전 올라갈 때 이건 제로의 찬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. 우리가 예측만 잘해서 대비만 잘한다면 기회입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올라갈 때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. 근데 주가 큰 폭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 수익 내기 쉽다. 지금은 그런 시기다. 그래서 너무 힘들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책을 잘 세워야지 그냥 아연 실체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나스닥이 다시 주말에 2.7% 하락했는데 제가 볼 때 요 지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왜냐? 지금 이번에 금요일 하락을 두고 다 스태그플레이션 S 공포를 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네, 그 경기 침체가 오고 대신에 물가는 상승하는 가장 안 좋은 모델이죠. 인플레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요런 거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게 다수입니다. 근데 제가 이미 이 첫 하락일 때 데일리 보시면 나옵니다. 제가 미국의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. 단적으로 말하면요. 지난주 후반이죠. 지금 미국의 도치 정부 회부소 일론 머스크가 국립공원 선호도 조사하는데 10억 달러를 썼더라. 10억 달러 뭐예요? 애 이름입니까? 이건 $10,000만 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그 부정부패 이 관료주의들이 돈을 사실은 뭘 한다고 해도 돈을 다 어디에 써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금리에 비해서 재산이 크게 는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공무원도 물론이고 보니까 민주당하고도 엄청 많이 해먹었어요. 보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클린턴 부인 있죠. 클린턴 힐러리한테도 IT 그 지진 때 힐러리 재단에다가 정부에서 돈을 엄청 줬더라고요. 그 과연 그 돈 중에 IT에 과연 얼마나 갔을까? 뭐 이런 것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엄청 저항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국민들은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. 그렇죠.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엉뚱짓들을 했으면 그걸 밝히면 우리가 통쾌하지 않습니까?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가고 있다. 미국의 지금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 부패 카르텔의 이런 한번 뒤집어 엎는 것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네, 시장의 어떤 불안감, 불확실성으로 존재해서 나스닥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요인,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네, 미국에서 직접 나오는 자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이고요. 어쨌거나 지금 미국 시장은 당분간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다 또 하나가 우리한테는 정작 중요한 거는 4월 2일 상호관세죠.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일단 부과한다. 그 다음에 협상한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협상할 사람도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에 우리가 더티 15에 들어가느냐 하는데 들어가겠죠. 그 들어가느냐 하는 것 그에 따른 또 반응까지 이제 확인하고 대응해도 우리는 늦지가 않겠더라. 그래서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도 우리가 중요한 날이지만 4월 2일 네, 미국에 요 미국은 다 미국 날짜 상호관세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까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가 않더라.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수적 전략 이건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 오는 건데요.
나스닥 3월 요 때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. 우리 애청자님들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잘 지키면 이 다음에 엄청난 기회가 온다. 지금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, 중요한 건 지금 현재도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. 최선의 길이 있고,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장고를 보고 손실이 많더라도 이때 최선의 길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길을 고민해서 행동하셔야지, 아이고 이 망연자실에 손 놓고 있으면요 훨씬 나쁜 결과가 다가온다. 그래서 주식은 최악이 없다. 제가 30년의 경험입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저와 이렇게 상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, 제 자료들 또 제가 자료도 이것도 보다 자세한 자료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. 공매도 금지 사례들, 주가 동향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면서 지금 주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 결과를 들고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